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 의원들에게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현재 북핵 미사일 시험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협상과 대화가 포함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상원 의원 전원에게 1시간 이상 대북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북한을 자국 이익과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북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비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은 긴급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자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got to continue to push them to come to that, and we got to be working with other allies around the world on this common threat. 이어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팀은 대북 정책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시에 협상과 대화에도 문을 열어놓는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경 기조는 당연히 유지하면서 협상을 위한 조치도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이 최근 이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중국은 전쟁 가능성을 단 1%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전쟁의 위협을 막겠다며 모든 관련국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단 1%의 전쟁 가능성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닥칠 것이라며 그래서 전쟁 위험을 막는 것이 중국의 관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끝내야 한다는 동시 중단의 양비론을 주장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독일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이해 당사국의 갈등 증폭 행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장 긴박하게 해야 할 일은 한반도 갈등에 얽힌 모든 관련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동시 압박 속에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미루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주목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핵 공조 모습을 보여온 중국이 6자 회담 등 관련국들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촉구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설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곧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칼빈스함에 발사된다면 바로 격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성주 골프장의 전격 반입한 사드를 조만간 가동할 것이라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which will be operational in the coming days and able to better defend South Korea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 threat.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처사라면서 대북 압박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된 항공모함 칼빈스노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확실히 격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If it flies, it will die if it's flying against the Carl Vinson strikers.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이 결국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의 새로운 대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한편 사드 배치 가동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강한 유감을 밝혔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환영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등 이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사드 찬성으로 당론을 바꾼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측은 절차적 문제와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에만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환영 입장과 함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 사드가 더 이상 정쟁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거나 주권을 짓밟은 폭거로 규정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아서 표심을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각 당의 후보들은 정책 발표와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오늘도 지지를 호소합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성소수자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어제는 퇴역군인과 경찰 등 1,000명이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구를 찾아 보수 표심 결집을 호소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세를 몰아 경북과 충남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홍 후보는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주도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대구 경북으로 이동해 중도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앞서 강원 지역 유세에서 안 후보는 보수 진보 세력의 통합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통합의 가교 역할 하겠습니다. 통합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대구 경북 지역 유세에 나서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생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대선 막바지 최대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물밑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박세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단일화에 굳이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들고 결혼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새누리당 조원진, 국정원장 출신 남재준 후보와 단일화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득표율의 80%만 그거 복원하면 이번 선거 이깁니다. 지금 급속히 복원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말한 것 자체가 음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음해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득 보려는 비신사적인 개파 패권주의. 중도 보수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단일화 원탁회의에 바른정당만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는 대선 후에 아마도 공중분해까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대선 전 인위적 단일화보다는 집권 후 통합 정부를 염두에 둔 이른바 표모리식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각 당은 물밑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유럽연합이 모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이유는 영국에게 이른바 탈퇴 합의금 24조 원을 요구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한 협상의 첫 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29일 벨기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EU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오는 2019년 3월까지 2년 기한으로 진행될 브렉시트 협상에
첫 관문을 넘는 것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앞서 선 탈퇴 협상, 후 미래관계 협상을 제시하며 탈퇴 협상과 미래관계 협상을 병행하자는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EU 안팎에서는 모레 나올 가이드라인이 투스크 의장이 제시한 초안선에서 세부 내용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언론들은 EU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도 최소 1년간 EU 예산에 돈을 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에 내야 할 돈은 우리 돈 약 24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영국과 EU가 최대 쟁점인 이른바 이혼 합의금과 이행협정을 놓고 절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모레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도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의 조기 총선이 끝나는 6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Working with other allies around the world on this common threat. 이어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팀은 대북 정책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시에 협상과 대화에도 문을 열어놓는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경 기조는 당연히 유지하면서 협상을 위한 조치도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이 최근 이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중국은 전쟁 가능성을 단 1%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전쟁의 위협을 막겠다며 모든 관련국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단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설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곧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칼빈스남에 발사된다면 바로 격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성주 골프장의 전격 반입한 사드를 조만간 가동할 것이라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which will be operational in the coming days and able to better defend South Korea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 threat.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처사라면서 대북 압박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된 항공모함 칼빈스노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확실히 격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If it flies, it will die if it's flying against the Carl Vinson strikers.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이 결국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 의원들에게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현재 북핵 미사일 시험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협상과 대화가 포함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상원 의원 전원에게 1시간 이상 대북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북한을 자국 이익과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북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비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은 긴급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자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got to continue to push them to come to that, and we got to be.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의 새로운 대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한편 사드 배치 가동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강한 유감을 밝혔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환영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등 이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용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1%의 전쟁 가능성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닥칠 것이라며 그래서 전쟁 위험을 막는 것이 중국의 관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끝내야 한다는 동시 중단의 양비론을 주장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독일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이해 당사국의 갈등 증폭 행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장 긴박하게 해야 할 일은 한반도 갈등에 얽힌 모든 관련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동시 압박 속에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미루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주목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핵 공조 모습을 보여온 중국이 6자 회담 등 관련국들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촉구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